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62페이지 인수격 중에서 2번 탐재 개인을 보겠습니다. 원령 인수격 중에 세시에 재성이 출현하여 범하는 것을 가장 꺼리는데 비겁이 투하거나 장할 것이 필요하고 위헌대운이 비겁의 향으로 가서 재성을 제거하면 소발이 가능하다. 만약 비겁의 재성 제거가 없는데 운이 다시 재항으로 가면 인수의 사절진이 황천행이다. 인수격에 재성이 있는 경우 이것은 파격이죠. 인수를 재성이 파괴하죠. 그래서 이건 탐재 괴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죄를 견제해야죠. 죄를. 그래서 비겁이 필요한 거죠. 경술, 갑신, 개축, 정사. 원령이 인수이고 시상의 재성이 투간해서 왕하여 인성을 극제하고 파하니 학업이 이름이었고 우리가 보통 전통 명리에서는 학업은 인성으로 많이 보죠. 사업의 성취가 하나도 없어서 사업은 여기서는 또 격구경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격구경신. 술모가 없다. 운이 기축대운 병인유년이니 인이 신을 충하고 병이 경을 상하게 하고 인수는 인묘의 향이니 죽음을 면치 못하다. 이것은 지금 주보로 보면요. 주보. 사축, 신금, 그래서 금이 왕하죠. 그래서 일단 격신은 경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신은 무토가 되겠고요. 청신은 가신이 신금이므로 정화를 써야 되겠죠. 기축대운이 왔습니다. 기축대운. 기토는 분명히 정화를 극하는 설하는 기신이죠. 축토는요. 축토는 이것도 기토가 본기고 신금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신입니다. 그런데 병인년이 왔습니다. 원국에서 기토는 간목을 합류하겠죠. 합류. 간목은 기신이죠. 병화는요. 병화는 기신. 인목은 기신. 대운, 유년이 모두 기신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과 병화가 또 기신입니다. 그래서 원국에 나와 있는 경금, 격신을 완전히 극해서 없애버리죠. 정화는요? 기토는 정화를 설하죠.
여기서 경금, 격신이 완전히 극진되어 없어지는데 신금, 가신이 신금인데 신금이 활동성이 살아있으면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기토가 정화를 설해서 신금을 살리면 괜찮은데 간목과 합해서 묶여버리고 또 그래서 정화는 지금 기토에게 설을 당하지 않은 상태. 축은 축 중에 신금이 있죠. 그런데 축은 지금 축술 원국에 축술형을 하고 있고 인술 화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형으로 출간한 신금이 정화에게 극을 당하죠. 그래서 신금도 사라집니다. 격신 경금도 사라지죠. 죽는 거죠. 죽는 것은 진신과 가신이 같이 왕해서 싸우는데 해수가 없거나 아니면 진신 가신이 같이 사그라져 버리거나 한때는 우리가 수환을 논하는데 이 경우는 같이 사그라져 버리는 경우죠. 그 다음 팔자는 이모 기유 이모 정미. 인숙격에 관재가 있으니 재성이 인성을 파하면서 시주에 있으니 인성이 상해를 입어 모치는 곤궁하죠. 그러나 수명은 길다. 털끝만큼의 가업이었고 학력이 매우 낮은데 운이 북방으로 가니 소부를 이룸이 있다. 현재 을묘대운, 원령을 충격하고 왕한 재를 도와 일으키니 몸에 질병이 우려된다. 관인재가 삼기인 것을 기뻐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다. 6월에 금이 왕한데 여기서는 지금 오화가 극하고 있죠. 기토가 투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신은 신금, 옹신은 기토, 청용신은 임수입니다. 정화는 기신인데 도리어 희신 역할을 하죠. 재성이 기신인데 희신 역할을 한다. 재부는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원령 인수격 중에 세 번째 십신 구조 살펴볼 내용 중에서는 식상을 이용해서 설수한다. 수기를 빼낸다. 수기는 일간의 정화죠. 정화. 정화. 엑기스. 수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식상을 이용해서 정화를 빼내는 것을 우리가 설수라고 합니다. 설수. 설수. 그 다음에 재성을 사용해서 인성을 깨트리는 그런 구조. 자, 임수격은 재성 식상에 출현하거나 혹은 격국을 파는 것을 일반적으로 꺼리지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다만 인숙격이 성국되었는데 효인으로 그 중화의 도를 잃은 경우에는 재성 식상이 와서 억제하고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인숙격의 간법 중에서 식상을 이용해서 왕한신을 설하는 논법은 없으나 자평준에서 이를 논하고 있다. 즉 인숙격에 식상을 이용하는 자는 신강인왕하여 퇴거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그렇죠. 설치라는 것이 있으면 빼어나다. 이장원
인숙격에 오화가 있습니다. 신강, 인왕하죠. 그런데 설수, 식상으로 설수를 하는 것이니까 빼어나죠. 운을 보면 식상운, 재운으로 갑니다. 지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장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식상을 위해서 설수한다. 만약 인이 얕고 일신이 가볍고 층층이 식상이면 가난한 명국, 인숙격인데 식상이 있는 경우 가난한 명국인데 행운에서는 인숙격의 식상을 이용하는 자는 오히려 이때는 재운이 길하다. 아까 인성을 앞에서 봤을 때 뒤에 나오네. 기인취재 현재격 네, 맞습니다. 기인취재 나오죠. 네, 지금 여기는 기인 취재 긴 취재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운이 길하다. 식상운도 역시 이롭고 운이 관으로 가면 재난을 보며 살은 오히려 복되다. 인수격 중에서 인수가 과왕하면 효신이 되는 바 신왕하여 재성을 용하여 중중한 인성을 극제하는 것을 기뻐하니 역시 좋은 명으로 본다. 만약 신약하고 재왕한 운으로 가서 재화인이 교전하면 좋은 것이 없다. 이런 갑을 경신금, 무기토, 임계수 읽어보시면 되고요. 경술무자, 의해정축, 전국이 수가 태성하니 효신로 화한다. 해자축 수방인데 주보로 따지면 당연히 격신은 개수입니다. 임계수가 같이 왕한데 천간에 무토가 있죠. 그래서 격신은 개수를 쓰고요. 용신은 축 중에 신금을 쓸 수 있습니다. 신. 그다음에 청용신은 무토. 희신은 병화를 쓰죠. 개미년을 볼까요? 개미년. 개수가 격신이면서 희신이죠. 그런데 일단 동주에서 1번 동주 극을 당하죠. 개수가 손상됩니다. 2번 무토를 합하는데 무토는 희신이죠. 그런데 원국에 무토가 쇠하죠. 쇠. 그래서 합거됩니다. 개수가 기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와 무의 열성인 자. 개수는 인성이자 격신이고요. 무토는 재성이자
관성입니다. 그래서 재관인 방면에 좋지 않다. 불길하다. 재물, 어떤 관사구설, 인은 판단차고, 사기, 건강, 이런 거죠. 인이 태성에서 재를 용하는데 파인하는 경우 비겁이 와서 재신을 겁탈 제거하는 것을 크게 끓인 이때는 대피한다. 인이 크게 무겁다고 해서 재성을 이용해서 인성을 깨는 경우 이때 비겁이 와서 이때는 재신이 어떤 구응신, 이게 상신, 일종의 상신, 성격하게 하는 글자. 근데 비겁이 와서 그걸 극해버리면 대패하는 거죠. 다시 파격이 되는 거죠. 인성의 재성을 상신로 해서 성격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데 그마저도 비겁이 와서 깨버리면 대패한다. 인수격의 재성에 대한 희기는 모두 인수 한 글자에 있다. 인수 한 글자가 세왕하고 중화하면 재성을 크게 끓이니 비겁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인수가 생왕 과분하면 재성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비겁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 인수와 재성의 희기의 요점이죠. 인수격 중 효인이 사령하고 사막국을 이루고 천간에 비겁이 나와 있으면 국중에서 재관인식에 도움을 맡길 곳이 없으니 세운의 재관이 식재와 효, 겁의 탈진을 당하면 빈박한 명이 분명하다. 일찍 출가해 속세를 떠나며 이로울 뿐이다. 인성과 몸이 왕한 경우 효인이 사령하고 사막국까지 이룹니다. 그리고 천간에 비겁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인왕 신왕하죠. 그러면 의지할 곳이 없다. 비겁이 나와 있으니까 재가 의지할 곳이 없죠. 인성이 사령하니까 식신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식상이. 그리고 관성이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돼 버리죠. 재성, 관성, 식신, 이게 전부 다 쓰지를 못하니까 신왕무의, 인왕, 신왕무의합니다. 무일 오화, 이것은 양인으로도 보기도 하고 인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인성으로 논한다. 인수격 중 특례, 무일생이 5월에 생하면, 그리고 년시에 화가 많으면 양인격으로 보지 말고 인수격으로 본다. 즉 양인이 인성으로 변한다 이거죠. 명통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인과 인수가 같은 궁에 있는 것이죠. 동궁하는 거죠. 화가 많은 즉 인이 강하니 약이 전환되어 강으로 변한다. 양인이 도와서 신강하고 인성의 도움을 얻으니 문리가 높으며 악을 숨겨 다스리고 선을 높일 수 있다. 만약 기토가 투출하면 양인으로 판단한다. 무토의 기토는 겁재니까 양인으로 판단한다. 투출하면요. 인수와 양인이 모두 있으니 사람의 독성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운에서 도우면 이루고 양인운이 오면 태하니 혹은 재충동을 입게 되면 흉하다. 양인운이나 재충동. 정관이 제어하는 중에 묘함이 있다.
이게 지금 화가 많죠. 화가 많고, 그래서 양인격이다. 재와 양인격에 용재하면 재를 돕는 거. 같이 써야 됩니다. 해주에 간목이 있죠. 제사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무인무오, 무오무오. 무토일주에 월중 기토가 년지에 인목을 합살하여 제재하니 살과 양인이 서로 쓰임이 되고 있다. 양인격인데 여기서는 살로서 인을 합하는 것. 아까 양인격은 크게 두 가지 용신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을 취하는 방법과 재성과 식신을 같이 취하는 방법. 세트로 쓴다고 제가 써놨죠. 살을 취할 때 살을 쓰고 살을 제하는 경우가 있고, 살을 쓰되 살을 도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이 왕하면 살을 제하고요. 살이 약해서 양인을 제압할 수 없으면 살을 도와야 되죠. 이 경우는 지금 살이 양인을 합하는 경우입니다. 합해서 양인을 제화하는 경우죠. 또 합살과 제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살을 제어하는데도 합살하는 경우, 제살하는 합살하는 경우는 다시 살이 오면 양인을 합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살이 올 필요는 없습니다. 제살하는 경우는 살이 약하면 살을 도와야 되죠. 여기서는 합살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살이 약하더라도 성격이 된다. 연일시상의 정인. 그냥 인수격에 준해서, 인수에 준해서, 원령 인수에 준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의료, 기축, 병신, 무자. 상관격국인데 재성이 태중하고 신세가 세미한데 연상의 정인이 휴수하여 무용. 운 또한 등진 일생 바라기 어렵다. 이모년에 시주를 충전하여 수화가 교전하여 물이 되어나가고 물을 보관하는 것이 상황을 판다. 개미년에도 세운이 병림하여 상관 견관하고 인수가 인묘, 설기가 중중하니 큰 풍파 재해를 만나는 걸 두려워한다. 악비 우리 많이 봤죠? 개미, 을묘, 갑자, 기사. 원령 양인이 당권하고 연상의 정인이 일지의 녹유를 가지니 쓸만하다. 다만 원령의 양인격으로 논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양익격으로, 인수격으로도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양익격으로 그럴 주보법으로는 격신이 을목, 용신이 개수, 청용신이 경금입니다. 경금이 약하죠. 양인 용살. 그래서 살을 여기서는 둬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양인 조살해야 됩니다. 조살. 그런데 살을 도우려면 재를 써야 되죠. 토재를 써야 됩니다. 신유은 신해년 죽었나요? 이 신유 신해 어쨌든 운명이 뒤바뀌었다. 어쨌든 그런데 써야 되는 살을 돕는 인성 아니면 재성이죠. 재성. 재성은 없고 도리어 재성을 극설하는 금과 간목이 옵니다. 해묘이 목국을 이루죠. 그래서 양인인데 살을 도와야 되는데 조살이 안 되는 거죠. 조살. 그래서 살성의 흉함을 얻어맞고 마는 거죠. 천원이 인수에 앉은 갑자을의 생은 희기가 월의 인수와 같다. 관살의 생존을 기뻐하고 재성의 파인을 꺼리며 식상의 충파를 꺼린다. 읽어보시고요. 편인격. 편인격은 우리가 편인이 언제 편인이라고 하느냐. 편인은 인성이 그 일주와 동성인 경우 십신은 편인인데 그 동성일 때 무조건 다 편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편인은 효신과는 구분해야 하는 효신. 제가 효신을 써놓고 있죠. 여기 빠뜨렸네요. 효신. 효신은 일단 인성인데 일간과 동성이면 편인이죠. 생하는 편인. 근데 편인이 효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간이 매우 약해서 인성의 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일간 기준. 두 번째는 편인인데 간지, 천간지지의 식신을 보는 경우. 편인이 식신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올빼미 같은 걸 변하죠. 도식. 그 다음에 인성이 매우 많고 혼잡한 경우. 정인이 많아도 효신의 성질을 가진다. 아까 인성은 하나가 1위가 좋다라고 했죠. 많으면 정인이라도 많으면 효신 성향을 가진다. 그래서 효신은 역용이다. 역용이라는 것은 이게 악신이기 때문에 악신 재성을 써야 되겠죠. 효신은 편업, 편례, 술사, 종교, 현악, 전형적인 군궁한 실업자. 아까 도식이니까요. 도식. 뒤집을 도자, 먹을 자. 도식.
그래서 편인을 전부 다 효신으로 바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올빼미 효자죠. 올빼미요. 가장 좋은 것은 편제가 극제하는 것이고 정제 상관이 합화하면 흉이 길로 된다. 편인은 식신을 탈식하여 흉악한 것이니 예로부터 편인이 왕성하고 많은 자는 빈고한 명이다. 다만 편인도 일주의 복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 만약 국중에 재관이 왕성하고 식신을 만나지 않아야 하며 이렇다면 편인이 와서 부귀를 이룰 수 있는데 식신을 안 만나면 그냥 편인이죠. 부귀를 이루는 수단이 학술, 종교, 철학, 기공 등이다. 편인은 효인이라고 하니 어질지 못한 것, 불이한 상이다. 편인이 년에 거하면 조종을 섬기지 아니하고 월에 있으면 부모 선배 이러시고요. 여명에서 가장 꺼리는 것은 하나는 상관이고 하나는 편인이 아니고 이거 이때는 효라고 했어요. 그것입니다. 여명에 상관이 있으면 비록 재화인이 조화를 이루더라도 부부가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재인이 없으면 반드시 생이사별이다. 여명에 편인이 결당 성국해서 효신이 되면 남편과 헤어지고 자녀는 흩어지는 고독한 명이다. 그런데 편인의 기상이 적절히 세를 이루면 자신은 사업에 무탈하고 흥룡한다. 그러나 만약 명국의 오행의 기상이 편고하면 일생 궁상에 외롭고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부부간의 이별이며 늙어서는 자식간이 겁을 받는 명이다. 오양간이 편인을 보면 즉 갑이 해를 병이 인을 보면 신강하다고 논한다. 오음간이 편인을 보면 폐지이고 편인이니 흉화가 심하다. 편인은 정인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많으면 기가 편고되어 성급하여 생하는 것과 죽이는 것을 종잡을 수 없다. 편인은 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편인은 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많으면 세상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육친의 인연이 적다. 연월의 편인이면 근보다는 편인을 갖고 있는 것과 근을 갖고 있는 걸 비교하면 편인은 이런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연월의 편인이면 소년의 교양이 결핍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주중에 편인과 식신이 서로 만나면 이때는 비로소 이게 효신이 되는 거죠. 효신. 효. 그래서 사상이 편격하고 긴장이 하나도 없이 낙관하고 즐기며 출가하여 수행하는 종교 인연이 깊고 시에 있으면 자살하는 경향, 고독, 고벽 이런 것이 있죠. 항상 배가 고파한다. 편인은 효신, 흉신이니 소년이면 젖이 부족하고 중년이면 돈이 부족하고 말년이면 먹을 것이 없는 것, 곤궁한 자이다. 편인과 식신은 상호 천적이다. 편인성은 격하고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때로는 긴장하며 식신의 낙천적인 것과 상반되니 편인이 많은 자는 자살자가 많을 수 있다. 원령 편인격. 원령 편인의 성격 패격은 관성, 재성, 여하에 따라 정해진다. 이게 원령 정인과 같죠? 세시에 관살이 투루하면 성격되고 세시에 재성이 투루하면 파격이다. 편인이 성격되면 부귀를 이룰 수 있으나 칠살과 마찬가지로 비난한 가문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재관 인식의 부귀 출신과는 다른 것이다. 명통부에서 월 인성에 일주가 재성이 없으면 황방에서 현자를 부르는 것이다. 주석에서는 원령 정인격이죠. 희귀편에 이르기를 월이 일간을 생하는데 천간에 재가 없으면 인수라고 한다. 인수월생이면
세시에 재를 보는 걸 가장 꺼린다. 운이 재향으로 가면 몸을 낮추고 물러나 있으라. 인수는 재를 두려워하니 반드시 천간 세시에 재성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 인수는 온전하게 얻는 것이 어렵다. 갑일 해월에 개수가 출한 자는 이건 편인데요. 편이 변해서 개수가 출했으니까 정이 된 것이다. 부귀한 가문의 출신이나 먼저 어려움을 만난다. 혹은 편생으로 천한 것이 귀하게 되니 미미한 것이 부를 달성하고 노비가 정분이 되는 것 같으며 이방이 수령이 되는 것, 블라블라 이렇게 한다.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움은 없고요. 긴 취재. 오양간이 원령의 편인이면서 주중에 재성이 왕한 것을 보면 긴 취재. 이 취할 취자가 좀 다르죠. 따르다. 그렇죠? 논할 수 있다. 긴 취재에서 긴 취재는 편정이 명확히 다르다. 인수는 재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정인격. 정인이면 재를 싫어하죠. 원령 정인자는 결단코 재를 보는 것이 불가하다. 원령 편인인 경우에만 기, 인성을 버릴 수 있다. 기, 인, 취, 재. 재로 갈 수 있다. 그런 거죠. 만약 년시에 인수가 있고 원령에서 재를 보면 재격으로 보죠. 그리고 인성은 신을 생하여 재와 균형을 이렇게 복을 얻는 것을 기뻐할 뿐이다. 즉 재격 편인이죠. 이때는 만약 원령 편인이면 년시에 재를 보아도 무방하다. 긴 취재로 하여 가벼우면 버리고 무거우면 쓴다. 임수가 신월에 생하고 병이 인월에 생하면 장생의 지인이 년시에 재가 있으면 즉 신왕하고 재를 얻음을 기뻐하니 명주가 이와 같다면 반드시 조종의 재를 버리고 자수성가한다. 기인이죠. 기인. 조종의 재를 버리고 자수성가한다. 긴 취재하고 그러니까 재격으로 봐서요. 재격 폐인이다. 년의 편인이면 조상이 비난하고 일의 편인이면 혼인, 육친의 인연이 약하고 모시투가 부족하고 이런 걸 읽어보시고 시는 결과이니 오행의 해지가 시에 있는 것을 가장 꺼린다. 정편인과 관살은 서로 부자간이니 서로 얼굴을 비추는 것을 좋아한다. 즉 인격과 관격이 모두 성립한다. 그러나 정편인과 정편제는 그렇지 못하다. 원령 정편제의 세시의 정편인을 보면 재격패인의 인수가 신을 도와 재에 대적하는 것으로 보고 원령 정편인의 세시에서 재신을 만나면 탐재 괴인으로 논할 수 있다. 월 인수 그 다음에 재성 인수에서 재를 용하는 경우는 아까 기인 취재. 기인 취재밖에 없죠. 기인 취재. 일반적으로 폐격으로서 탐재 괴인이 되는 것이죠. 기인 취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인수와 재, 원령이 만약에 재이면 인성을 휴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월이 인수이면 기인 취재 이외에는 탐재 개인으로서 패격이다. 이것으로써 두 번에 걸쳐서 인수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